안녕하세요. 성산 케미TV입니다. 저 오늘 인터넷 작업, 선 작업을 좀 하느냐고, 그냥 오전에 실방을 못했는데, 자꾸 중간에 끊기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보고, 작업을 하였습니다. 실방할 때 자꾸 끊겨서, 한번 손을 봐야 돼서. 자,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들이고요. 자, 어제 제가 이 HLB 생명과학이 인수합병 전담팀을 꾸렸다고 그랬죠. 이렇게 인수합병 전담팀을 꾸려서 총 자금을 600억 정도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인지 아직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당사와 HLB 생명과학하고 동반 성장이 가능한 최적의 인수 대상을 다방면으로 선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1천억 원 규모의 이 신주 인수권 부사채 모집을 진행 중인데 5월 12일이야 구주주를 대상으로 신주 인수권 부사채 청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600억 원이 이제 타법인증권을 취득하는 데 사용이 되고 나머지 400억 원이 이제 운영자금인데 역시 이 보통 제약주들이 신약 개발하는 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400억 정도는 신약 개발 연구 투자 개발에 쓸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HLB 생명과학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HLB도 재무 구조가 상당히 단단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HLB 그룹을 살펴볼 때 항상 다른 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일본사나이도 괜찮고 재무구조가 불안불안하다 그랬죠, 이 친구들. 근데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라든 타개하려고 하는 거죠. 즉 인수합병으로다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잠깐 보면 이제 HLB 그룹 계열사 HLB 생명과학이 저조한 수익성 때문에 재무적 안정성이 낮은 걸로 평가가 됐는데 기업 인수합병을 함으로 인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할 실마리가 좀 찾으려고 하고 사실 HLB 생명과학이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주인수권 부사채에 대해 4, 5일 한국기업평가 나이스 평가로부터 신용평가 B0 그러니까 안정적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크게 무리되지 않게 신주인수권 부사채에 대한 어떤 발행이 차질 없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신용등급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개인으로 보면 좀 신용등급이 좀 괜찮다는 이런 얘기가 되죠. 이 점은 좀 다행이고 자, 아무리 좋은 뉴스나 좋은 호재, 이건 좋은 뉴스라기보다는 어쨌거나 자금을 구하는 거니까 예전에 HLB가 FA를 인수하고 노터스를 인수했듯이 HLB 생명과학도 새로운 인수합병을 하려고 하고 이는 또 HLB에 대한 전체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떤 뉴스나 기사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고사항이에요. 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런 길을 걷고 회사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저렇게 되니까 HLB 생명이 날아가겠지, 떨어지겠지. 그런 건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자, 먼저 HLB의 제가 대차거를 매일 살펴보는데 아까 실방을 못해서 못 살펴드렸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신규 수량이 계속 나오고 있죠. HLB가 지금 상한 수량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나오긴 해도 많이 안 나오고 있고 공매도도 거의 15% 20%대이기 때문에 아직 계속해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고 자, 월봉에서 보면 이전 저점을 지금 오려고 하고 있죠. 깨면 안 돼요. 간단해요. 죄송합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무슨 지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전저점 이탈하면 위험한 거예요. 쭉 추세가 우하향이니까 아직도 장기적인 추세, 즉 월봉에서는 5개월선 돌파 안착도 못 해놓는 추세가 하향 중인 거고 주봉에서 봤을 때도 역시 이 주봉이 5주선 돌파 안착을 못 해놓음으로 인해서 역시나 추세가 아직은 하향인 게 보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는데 이틀 동안 이 5주선 돌파 안착을 해놔서 다음 주부터는 좀 추세가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잠시 연필 좀 갖고 올게요. 연필 갖고 온 걸 왜 깜빡깜빡 해가지고. 자, 어쨌건 이게 추세 돌파 안착이 필요한데 이러한 자리까지 좀 시간이 걸려 보이고 일봉에서도 이게 다중바닥권이 있어요. 이렇게 쓰리바닥 다중바닥인데 이전 저점 하회하지 않아야 돼요. 하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추세는 아직은 불안합니다. 더군다나 공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 주가에 나쁜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건 HLB 그룹주들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제 특히 공매도가 강하고 더 이 제약바이오 코스닥 150 중에서 자기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섹터가 이 코스닥 150에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시총 상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HLB 그룹주들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월봉의 차트를 보면 아직 추세는 우하향이에요. 엄연히 우하향이고 이걸 우상향이라고 말씀하시면 없겠죠. 우하향이고 아직 5개월선까지의 거리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주봉에서도 5선 돌파 안착이 필요한데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5선 돌파 안착을 깔끔하게 해놔야 추세 전환과 턴이 이루어지는데 아직 못 해놓고 있고 자, 일봉에서도 보게 되면 역시 다중바닥권에 있죠. 이때 240은 최초로 깼기 때문에 아차부터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9,760원을 기준으로 전저점 자리 이탈하지 않는 거를 꼼꼼히 보고 계셔야 합니다. 매일 살펴보죠. 제가 매일 살펴보기 때문에 이탈 하나 안 하나를 보고 있고, 며칠 전에 신규 수량이 왜 조금 위협적이에요. 140만 주 가까이 나왔는데 요즘 위협적이고, 공매도도 줄지 않죠. 거의 9%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계속해서 주가에 발목을 붙잡고 있고, 신규 수량이 7만 주 조금 늘어났습니다. 아직 추세의 전환과 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고, HLB 제약도 전혀 오사용 못해주고 있죠. 이 친구는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 저번 달 저점이 10,000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11,100원 이제 이 자리 깨게 되면 추세가 또 깨져요. 그러면 60개화선까지 밀릴 수 있는 아주 큰 위험성이 있고, 정말 심하게 밀리면 예전에 변곡점 자리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는데 이런 자리들까지 깨고 내려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가격대로 보면 7,700원대가 엄청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저점 이탈했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주봉에서 전혀 추세 전환과 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살짝 해놓는 지켜 다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 주 종가상 최소한 그동안 지켜오던 바닥 가격은 지켜줘야 되고, 5주선 돌파 안착을 해놓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HLB 테라퓨틱스를 보게 되면 예전에 이제 이 HLB에서 인수했을 때 가격만큼 밀렸는데 아슬아슬하죠. 이전 저점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다행히 그래도 그나마 여기서 기관들이 좀 그동안 들어와줘서 다행인데, 여기서 밀리지 않아야 되겠죠. 기관이 그래도 꾸준히 바닥이다 생각하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하고 요새 개를 잘 같이 해요. 시장이 밀리면, 예전에 좀 시장이 밀려도 HLB 그룹들이 이렇게 안 밀렸는데 지금 시장 밀리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 아직은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추세가 전혀 돌아서지 않고 있죠. 단지 그냥 바닥을 지키고 있는 거지 우리가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어질 거야 이런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고, 자, 일봉에서도 이제 바닥 찍었습니다. 11,100원대이기 때문에 절대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걸 기준으로 잘 보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넥사는 넥사 이제 위험해요. 이 친구는 이제 월봉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20개선 깼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심하게 밀리면 여기 2018년도 11월 달에 생긴 요 변곡점이 있어요. 가격대가 11,100원대인데 12,200원대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실적으로 앞으로 아차하면 20% 이상 더 밀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주봉에서 보면 추세가 완전히 깨졌죠. 완벽하게 깨졌어요. 완전 우하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앞으로도 어떤 주식을 사거나 대응할 땐 이 앞전에 급하게 10배 올라간 종목이 5개월 선을 깬다거나 반등해주면 당연히 차익 실현이 나와야 되고, 20개월 선을 깼을 때 굉장히 위험한 차트가 된다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되고, 이게 왼쪽 산 등산을 시작하는 이제 이 우상향인 거고, 우하향이죠. 우하향하는 거죠. 뛰기 때문에 여기 희망을 가지면 안 돼요. 딱 매도하고 나오고 계속해서 중요한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게 넥사이언스입니다. 자, 노터스도 이제 불안불안하죠. 물론 이 전고점 뚫고 더 훨훨 날아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역시나 전고점 근처에서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주봉에서 5선 지켜주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아직은 완벽하게 이제 이 추세는 유지하고 있어도 전고점 뚫을까에 대한 좀 퀘스천 마크는 붙는 상황이고, 일봉에서 21선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꿀 가시는 분들이야 이런 데서 사놨어. 2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크게 무리가 없지만, 그래도 역시나 자꾸 음봉 맞고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면 거리량 줄고 20선 깨면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또 차익 실현할 땐 너무 큰 욕심 안 부리고 딱딱 차익 실현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일 무난한 게 이제 HLB 파워인데, 이 친구도 시장 흔들림 사건 무너지긴 했어도 역시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지켜줘야 될 추세가 잘 유지돼 있죠.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N자 형태, 상승, 조정, 기간 조정 눌러주고 돌아가는 굉장히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5개월 선이나 20개월 선 깨게 되면 위험하지만 아직은 상당히 좋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맞고, 주봉에서 봐도 역시 5선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죠. 오늘 같은 날 시장이 흔들려도 5선을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추세를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 아직은 괜찮은 거고, 일봉에서도 보게 되면 역시 예전에 박스권 뚫어놓고 오늘도 꼬리가 달렸어도 종가상 위에 있기 때문에 21선 찍고 나온 거죠. 이 친구는 오히려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는 게 맞습니다. 오늘 아까 시장 잠깐 봤더니 올라가는 종목이 우리나라 2,500개 중에 한 450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합권이나 오늘 당연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들고 가신 종목들이 거의 아마 손실권이나 그러고 아니면 이제 수익 부분이 있다 많이 토해내셨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게 보고 아무리 좋은 종목을 산다 하더라도 결국 시장의 흐름이 많이 기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
이런 시간들을 잘 이겨내야 되고, 우리가 이럴 때 버텨내기 위해서 제가 항상 종목을 살 때는 월봉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사라고 그랬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시장이 무너질 때도 내 종목이 버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주식을 최대한 싸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내동매매하거나 급하게 쫓아가 사게 되면 반드시 크게 물리게 되고 다치니까 전체적으로 주식을 좀 싸게 사놓으면 크게 손실권에 있지 않게 되고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오후 되시고요. 매일 8시에, 저는 8시에 실방 진행하니까 그때 한번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